잠시 비로 씻겨나갔던 미세먼지가 오늘 또다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고 하루 종일 뿌연 공기는 주말 나들이객들을 괴롭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계약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은 더 떨어진 2.3%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경제가 유동성 위기와 무역 분쟁으로 얼어붙고 있다면서 한국 등 개방경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대외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 2기 경제팀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도시 빈곤층이 대부분이었던 희생자들은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빈소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취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윤창호 씨가 결국 숨졌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주말인 오늘 미세먼지가 또다시 전국을 덮쳤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생긴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건너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내내 뿌옇다가 비가 오면서 반짝 맑았던 가을 하늘은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긴 했지만 늦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었던 시민들은 또다시 마스크를 꺼내야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옅어지지만 이번 가을 겨울 언제든 또 심해질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첫 소식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낮 한때 서울의 가시거리는 평소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늦가을 또다시 찾아온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랑 나들이 나왔는데 눈도 많이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아이들 기침하는 소리 듣는 것도 좀 많이 속상해요. 이번 주 미세먼지는 수요일부터 내린 비로 잠시 씻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경기 양주시는 세제곱미터당 82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북서부 지방에서 특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풍이 불고 대기 정체가 잦은 가을철 기상 조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옅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러나 미세먼지가 몰리는 남부지방은 계속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드름이나 발진이 요즘 부쩍 심해졌다면 미세먼지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나 색소 침착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25살 박동엽 씨는 2년 전부터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이 적은 천연 화장품만 사용합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매번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걱정거리입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은 좀 좁쌀 여드름이나 좀 뾰루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티가 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죠. 아토피를 앓는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세먼지 소식에 더 긴장합니다. 미세먼지와 환절기와 겹쳐서 그런지 요즘 간간히 좀 가려워하는 거는 있는데 지켜보고는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피부인 경우에 이런 환절기 때 특히나 미세먼지 또 이런 초미세먼지 이런 많을 때는 굉장히 심해져서들 보세요. 계속된 자극으로 피부 최초의 방어막인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이나 발진이 심해집니다.
바깥 피부인 표피가 약해진 틈으로 침투한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산소를 과하게 발생시킵니다. 기존의 여드름 증상이 심해지고 노화나 색소 침착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기, 외출 자제하기 등 피부가 미세먼지와 접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빨리 먼지를 씻어내고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그리고 내년은 더 떨어진 2.3%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범을 앞둔 2기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우리 경제팀에게 놓인 과제들을 취재기자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국제통화기금, IMF가 각각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최저임금 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고용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유동성 위기와 무역 분쟁으로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3.3%로 전망했지만 내년엔 2.9%로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상위 10개국의 성장률은 올해 2.3%에서 내년엔 1.9%로 떨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독일, 일본 등 개방경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경제산업부의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태경 기자, 무디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이 지금 잇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내수 부진입니다. 내수가 좋아지려면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나빠졌고요. 6개월 연속 줄어들었던 투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고용시장도 취업자 증가폭이 8개월째 10만 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 수출이 괜찮지만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액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수출이 지금만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 비중이 27%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로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경제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기가 혹시 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제동향에서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경기 둔화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자, 2기 경제팀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숙제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장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급한 불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마무리 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신임 부총리가 나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471조 원의 예산안에 포함된 23조 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돼야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구조 개혁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생활 밀착형 사회 간접 자본, 즉 SOC나 도시재생사업 확대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1기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불협화음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기 경제팀은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시장에 신호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관여하기보다는 경제와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종원 경제수석이 홍남기 후보자의 파트너로서 경제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윤 수석은 홍 후보자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여서 비교적 호흡은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4만 명,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는데 정부의 노동정책이 촛불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노동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여야와 정부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름철에 업무가 몰리는 건설업계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IT 업계 노동자들에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자본과 정부입법,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국회 일박 처리를 강력 저지할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엔 청와대와 총리 공관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1일 전국 민중대회를 예고해 긴장감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 GP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과는 남북은 시범 철수하기로 한 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을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다면서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와 철거가 끝나면 다음 달 중으로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시작됐다는 전기난로를 수거했고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물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금일 감식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는 최대 한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3층 입구 쪽 301호에 있던 전기난로입니다. 301호에서 생활하던 박모 씨는 전기난로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 했지만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식반은 전기난로와 콘센트 등을 수거했고 전기 합선이나 가스 누출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이 나오지 않아 방화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구조 변경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유무등한 지가 한 2년 정도 좀 넘었어요. 내가 바꿨던 이거 수리할 때. 또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피해는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오곤 하죠. 이번 화재로 세상을 떠난 7명의 희생자들은 좁은 고시원에 몸을 누이며 홀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빈소도 조문객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장엔 제대로 된 빈소도 조문객도 없습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57살 양모 씨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원고는 있는데 그냥 내일 바로 화장만 하고서 그냥 가신다 그래가지고.
연고가 없거나 유족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엔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하루 벌어 겨우 삶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전까지 이 고시원에서 지냈던 67살 손경호 씨. 빈 상자를 모아 팔아 생활합니다. 오늘 물건 없는 거지? 10년 넘게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언제든 화재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추우니까는 전기장판도 갖다 쓰게 되고 이 방에서 몰래 취사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kg에 하던 게 지금은 솔직히 60원이에요. 솔직히 돈 2만 원도 안 나가요.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 이 가운데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사는 걸로 추산됩니다.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솔직히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고립된 채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 이번에도 참사의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가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음악방송 출연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멤버 한 명이 지난해 입고 나온 티셔츠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 티셔츠엔 해방, 대한민국 등의 단어와 함께 일본 원폭 투하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까지 앞다퉈 보도했는데 최근 한일 관계에 갈등이 반영된 티셔츠 이상의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한 민영 방송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은 방송 하루 전 방탄소년단의 출연 취소를 알렸습니다.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가 착용했던 티셔츠에 대해 파문이 있었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출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티셔츠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지난해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입은 티셔츠입니다. 애국심과 우리 역사, 해방, 대한민국 등의 단어와 함께 광복절과 일본 원폭 투하 사진이 인쇄돼 있습니다. 일본 소셜미디어에 해당 티셔츠 사진이 등장한 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이달 초부터입니다. 이후 일부 언론이 반일로 기사화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빌보드는 티셔츠 이상의 문제라며 이번 사태는 배상 판결로 인해 고조된 양국의 긴장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도 방탄소년단의 출연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역사적인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후 다른 일본 방송 출연 역시 보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반 친구들에게 한 아이를 돌아가면서 때리게 한 사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다툰 두 학생을 선생님이 불러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때리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맞은 아이와 때린 아이는 물론 이를 지켜본 반 학생들까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A군의 입주변 사진입니다. 입술은 찢어졌고 뿌리가 깨진 치아는 철사로 고정시켜놨습니다. 지난달 16일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 B씨가 수업 시간에 다툰 두 아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하라며 폭력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친구에게서 맞았던 A군의 안경이 날아갔고 피가 흘렀습니다. 맞은 아이와 때린 아이, 이를 지켜본 반 친구들 모두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교사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열려야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3주가 지나서야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원주의 한 화학제품 저장 탱크를 만드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화학약품을 담는 탱크 내부에서 일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공장 앞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서 있고
입구에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의 화학제품 보관 탱크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31살 A씨와 28살 B씨가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화공약품을 담는 20만 리터짜리 탱크 안에서 탱크 부식을 막는 플라스틱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월요일에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17분쯤 서울 상일동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내일 2차 합동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반쯤 잠겨있는 승용차에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부산 송정동 구덕포 앞 바닷가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54살 조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조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에 3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불길을 피하지 못해 최소 9명이 숨졌고 남부에서는 주민 15만 명이 대피 대응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덥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연기와 재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서며 여성이 울부짖습니다. So please pray for us that we get out of here, okay? Oh my God. Oh my God. 간신히 가족 모두 차에 탔지만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가족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같은 마을 주민 9명은 불길에 휩싸인 차 안과 집 근처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뷰 카운티에서 발화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는 카운티 내 파라다이스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술집 총기 난사로 12명이 숨진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벤츄라 카운티도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벤츄라 카운티에서 남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벨 캐년입니다. 바람에 불이 번지면서 곳곳이 타고 있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허동 지금 움직일 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피난 행렬인 거예요. 바다 쏟아 전부 길거리에는 차죠 뭐. 산불이 서쪽으로 번지며 해안 도시인 말리부 전체 주민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만취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어제 끝내 숨을 거둔 윤창호 씨의 빈소엔 오늘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고인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애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고인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가운데 도로에선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태형 기자입니다. 트럭이 비틀거리며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옆 차량을 위협하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한 운전자가 달아나는 차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트럭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문이 열린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벽을 들이받습니다. 뒤쫓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였습니다. 모두 이달 들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창호 씨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의 SNA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그 신고를 하게 됐거든요. 그 음주운전인 것 같더라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부산경찰청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 16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확인된 경우는 5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일 신고를 합하면 하루 20건도 넘게 접수될 정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죠. 지난 한 해만 해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43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1명 넘게 숨진 건데요. 특히 고인이 된 윤창호 씨 사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범한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례를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사고로 당하셨다고. 지난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다가 또 에이 설마 꿈일 거야. 말도 안 되지. 아버지는 당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얼굴이라도 봐야지 했는데 그 영안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을 타는 게 더 좋다고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만 그냥 펑펑 울면서 매일 하루를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그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현재 가해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사고 한 번 안 치고 그렇게 키웠다고. 저희 아빠는 이제 평생 못 보는데. 유족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벌에 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갑자기 그냥 아빠가 웃으면서 우리 딸 하면서 달려올 것 같고 맨날. 그냥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고시원입니다.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법률상에 정의된 장소. 보통 서울 신림동이나 노량진 고시촌에서 합격의 미래를 꿈꾸며 잠시 현재를 미뤄뒀던 젊은이들을 떠올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시원에선 고시생이 사라졌습니다. 고시촌을 넘어서 도심 이곳저곳에 들어서더니 이곳에는 일용직 노동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원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런 변화의 시작을 재개발 열풍이 불었던 1980년대로 봤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들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도시 빈민들이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사라지면서 고시원의 쪽방화가 이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고시원은 정치인들이 어려운 서민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보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과 턱도 없이 부족한 소방시설. 고시원의 대규모 화재 참사 소식은 이렇게 매년 전해졌고 올해 역시 종로 9길 고시원에서의 화재는 1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까지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도시의 안타까운 민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고시원이었습니다. 아파트 도로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3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10살 된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는 모습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 신발끈을 묶으려고 앉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회사 돈 2억 8천여만 원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인 것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9가지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유류세를 인하한 뒤 휘발유 값이 19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60.4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9.7원 내렸습니다. 경유도 일주일 전보다 19.9원 내린 1,475.4원에 판매됐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이동국이 필드플레이어 역대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제주전에 선발 출전한 이동국은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뒤 21시즌 만에 K리그 509번째 경기에 출전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동국은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왜 잘렸나, 왜 잘났나입니다. 예,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어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된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 변호사가 뭔가 폭로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궁금증은 더욱 키워졌는데요. 일단 전 변호사가 어제 자택 앞에서 이 자신의 추정을 살짝 내비쳤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예. 그때가 시작이었죠. 예, 첫 약속과 너무 달랐으니까 그런 걸 제가 허용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겠죠. 나를 정말 하청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인사청탁을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사청탁, 김병준 위원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 자체가 이렇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전 변호사는 이르면 내일쯤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탁이면은 어떤 자리,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조강특위 다른 위원에 대해서 이 김병준 위원장의 사람을 꽂으라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그게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를 보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 전원책 변호사를 경질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예. 9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경질 발표 당일날 전 변호사가 김 위원장에게 그런다고 대권이 자기한테 갈 줄 아느냐, 정권에 준다더니 이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그러니까 경질되는 분위기로 급변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런 거군요. 자, 어쨌든 이 해촉의 이유를 놓고 진실 게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드러난 거는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두 사람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이런 이유가 계속 나오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정확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김병준 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측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예.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갈등, 또 여파는 다음 주에도 한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조작했나 안 했나입니다. 예, 미국 워싱턴 관련 뉴스 같은데 어떤 가짜 뉴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이죠. 미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이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같은 의혹을 보시는 것처럼 제기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을 홍보 세라 샌더스면은 이제 그쪽에서 워싱턴의 대변인이고요. 네. 홍보 시각적 선동을 유발했다는 건데 어떤 영상입니까? 네, 일단 문제가 된 영상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짐 아코스타 CNN 기자의 마이크를 백악관 인턴이 보시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또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자가 인턴의 팔을 보시는 것처럼 살짝 누르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 그렇군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이 장면은 뒤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백악관은 이 같은 이 접촉이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이유로 아코스타 기자를 백악관에서 출입 정지시키면서 이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영상이 조작됐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예. 첫 번째는 아코스타 기자가 일단 인턴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 멘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예 편집됐다. 저희가 원본을 확인해 봤더니 그 발언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발언 예. 확인해 보시죠. 예. Pardon me, ma'am. 그러니까 실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자체가 전체 소리를 없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코스타 기자는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인터넷 팔을 누르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예. 트위터에 올라와진 영상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 영상이 나왔고 또 빠르게 편집돼서 아코스타 기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이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본과 함께 그 두 영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이 트위터 영상입니다. 이 트위터 영상은 이렇게 확대된 건데요. 한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원본 영상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올린 트위터 영상인 건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네.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가 제기한 의혹은 이 트위터 영상이 좀 더 빠르게 편집돼서 공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여러 번 확인해봤지만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또 방송국 내 여러 영상 전문가와 함께 봤는데 이 프레임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조작 의혹에 지금 휘말리게 된 건데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의혹 직접 부인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예. Nobody manipulated it. Give me a break. See, that's just dishonest reporting. All that is a close-up. 그러니까 예. 클로즈업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런데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편집한 것 자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거고요. 또 당초의 문제 자체는 아코스타 기자가 이 껄끄러운 질문을 계속해서 한 게 문제가 됐는데 예. 이처럼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서 이를 프레임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SK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을 이기면서 8년 만에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홈런 군단 SK는 오늘 장타 대신 작전약으로 점수를 쌓았는데 고비마다 두산의 실수가 나오면서 쉽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3회 초 터진 정진호의 홈런 덕에 두산이 1대0으로 앞선 4회 초. 오재원이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한 뒤 김태형 감독도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SK 선발 박종훈이 투구를 준비하다 발을 풀고 2루 주자를 바라봐 보크를 범했다는 겁니다. 보크가 인정됐다면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두산이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었지만 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놓친 두산은 7회 말 실수 때문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SK 김성현의 큼지막한 2루타 때 좌익수 정진호가 송구 실책으로 3루를 내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현이 2루 베이스를 안 밟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두산이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김성현은 무사히 3루에 들어갔습니다. 야구 규칙상 이럴 경우엔 수비팀의 어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의 실수가 겹치면서 김성현은 김강민의 희생플라이에 홈을 밟아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SK는 8회 말 또다시 두산 유격수 김재호의 실책 덕에 기회를 잡았고 박정권의 적시타와 김성현의 밀어내기 볼넷이 이어지며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SK가 두산을 4대1로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 남겼습니다.
두산은 여러 차례 실수에 결정적 기회마다 병살타가 나와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전라도와 제주엔 밤부터 5mm에서 20mm의 비가 내립니다. 북서풍을 타고 국내외 미세먼지가 남하하면서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충북과 호남, 영남, 제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